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6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대회. 오늘로 개최 나흘째를 맞았는데요. 그 사이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비핵화 필요성 언급은 언뜻 듣기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읽힙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나온 메시지의 의미들, 노동당 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해 보겠습니다. 영국판 금수저 대 흑수저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던 영국 런던 시장 선거에서 파키스탄 이민자 2세가 당선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북한 공산대학 교수를 지낸 분이죠.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연결해서 북한 노동당 대회 평가와 향후 북한 체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흥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지난 6일에 시작됐으니까요. 오늘로 대회 나흘째인데 당초에는 오늘쯤 폐막할 걸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좀 그렇죠. 길어지는 수가 있나요? 네, 지난 80년 제6차 당대에는 이제 5일 했던 점을 감안하면 네. 길어서 내일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아집니다. 네. 자, 36년 만에 열렸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충성맹세만 가득할 뿐 김정은 시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허한 당대회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요. 네, 그렇죠. 당대 7차 대회가 36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남한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관심은 컸죠. 그 관심이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일단은 김정은이 이 당제 7차 대회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또 그리고 저렇게 굶주려 쓰러져 가는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네. 경제 분야에서 좀 또 전향적인 개혁개방 정책의 그런 어떤 푸른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었죠. 또 거기다 좀 더 붙인다면 지금 현재 가장 첨예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자기들이 좀 먼저 그 화해의 그런 손을 내밀 것이다. 이런 예측이었는데 당초의 어떤 그런 예측하고는 전혀 이제 전혀 벗어나고 오히려 선군 정치로부터 선핵 정치로 이제 성큼 더 다가갔고요. 네. 오히려 지금 사진으로만 보여지는 사진 핵 보유국을 마치 실존의 핵 보유국이냐 이렇게 차고하면서 핵 기타국처럼 세계의 비핵화를 논하는 아주 거드름을까지 피우기도 했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저는 예상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까지 이동의 변화를 안 하는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요구에 마이동풍한 김정은의 어떤 독선적인 이번 이 행보는 정말 이번 7차 대회가 명실공히 김정은의 개인 어떤 우상화, 개인의 어떤 독재 권력을 최대한 이제 더 튼튼해주는 데만 이용된 정말 볼품없는 그런 꼴이었다. 이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단연 관심이요. 이 김정은이 양복에 넥타이, 뿔테 안경까지 쓰는 그 모습이었는데 김일성을 따라하는 듯한 인상인데요. 김일성 시대에 열렸던 이 1980년 10월에 6차 당대회와 비교해 보면 좀 어떤 점들이 눈에 띄시던가요? 예, 아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어떤 그 전체적인 포스를 보면서 연설할 때 뒤뚱뒤뚱한다든지 몸을 기웃기웃하면서 이런 모습들 그리고 당대 보고에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마치 김일성이 이제 현세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냐 네. 그런 혼돈을 아마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닮았다, 똑같다 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이런 이미지는 사실 정통성이 부족하고 이 정치의 어떤 구체 경험이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그 닮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어떤 유산을 넘겨받는 것처럼 정통성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보다도 또 그가 입고 나온 어떤 양장에는 여러 가지 뜻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마치 이번 그 당대를 저희들로서는 뭐 승리자의 대축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만족한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여유로움을 보여주면서 이전 핵 보유국이 됐으니 어떤 하나의 군수령을 넘어왔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핵 뭐 보유국으로서 말하자면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좀 만끽하면서 좀 누려보겠다. 이런 어떤 뭔가 좀 언어도단적인 이런 뭐 전략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 오직 담기만으로 해결적으로 보기에는 네.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놓고요. 대회장은 접근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 오늘 BBC 기자 3명을 추방하기까지 했는데 뭐 불경스러운 보도를 했다. 그런 이유던데요. 결국은 이 체제 홍보가 목적이었던 것 아닐까요? 예, 그렇죠. 뭐 김정은이 뭐 서방 세계 언론의 특성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서방 세계는 뭐 자유분방하고 자신이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게 자유 언론의 어떤 특성인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부른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또 뭐 보도 내용들을 보면 뭐 그 BBC 추방된 BBC 기자들이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했죠. 그런 것들을 미뤄서 보면 김정은은 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어떤 당 제7차대의 홍보를 위해서 저들만의 홍보가 좀 부족하니까 애신을 이제 그 끌어들여서 활용하려 했는데 그 애신들을 정말 그 함부로 이렇게 지금 뭔가 그 푸대접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걸 감추고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책략 자체가 결국 실패한 거죠. 네. 그렇지만서도 약간 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제 7차대를 취재하기 위해서 오시오 했으니까 당대의 어떤 뭐 폐막 행사까지도 안 보여준다면 정말 이거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네. 아마 그 뭐 김정은을 뭐 당 최고 수위에 모셨다는 뭐 제 세 번째 뭐 의제라든지 그리고 중앙당 지도기관 인선 그리고 뭐 규약 개선 이쪽을 다루는 마지막 그 폐막 행사까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자, 결국 지금 언급하신 대로 이 김정은 최고 수위 추대 이것을 명시한 이 결정서가 채택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만 예. 그럼 김정은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야 만족할까요? 예, 그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리라도 그는 뭐 명시공의 신이고 네. 북한 모든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작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이제 어떤 선전에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제사회의 어떤 그 타이틀을 댐에 있어서 그 존칭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논란이 있었는데 김정일의 어떤 50페이지 이 7만 자에 걸치는 그 보고서 행간들이 읽어보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김정일을 죽은 자기 아버지죠. 김정일을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이라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이 수령이 아니고 예전에 영원한 총비서라고 했다가 아하. 이번에는 영원한 수령이라고 이제 다시 이제 몇 번 강조하는 거 보면 네. 그러면 뭐 죽은 아버지한테 붙여주었던 이 총비서를 다시 자기가 쓰기 위해서 네. 이 수령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 개인적으로는 아마 총비서 구색이 네. 맞습니다. 예, 총비서 이거를 또 다시 뒤집어 자기한테 가져와 씌워놓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됩니다. 자, 가장 주목됐던 발언은 비핵화 언급인데요. 이게 네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세계의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제는 자기들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서 6번째 소위 네. 8번째죠. 8번째 네. 이제 보유국으로서 자기들도 이제 뭐 세계 평화에 가지고 논해야 되고 세계 비핵화를 가지고 이제부터 뭔가를 참여해야 한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경고망동이죠. 근데 네. 여기에는 또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 능력, 핵무기 어떤 보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반반입니다.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축하고 네.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진으로 봤거든요. 네네. 둥글둥글하게 생긴 핵탄두라고 하면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네. 사진으로 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이 페이스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는 핵 보유국이다. 서둘러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게임을 체인하는 것이죠. 체인지 시키는 겁니다. 네. 개발 단계에 대한 어떤 게임 단계로부터 핵 보유 단계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판을 바꿔놓음으로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핵 보유국에서 딜을 하고 네. 핵 보유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권리를 마치 행사하려는 이런 아주 잔재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이제 끝나가는 노동당 대회를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진 것이요. 예. 왜 36년 동안은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36년간에 저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네.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에게 이바유 고위급을 매기지 못하면 당대를 열지 말라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네. 저희들은 그 이야기는 북한에서는 듣지 못했어요. 네. 여기 와서 이제 그런 비밀 일화들이 나오면서 했다는데 저는 그보다는 말이죠. 네.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북한 사람들한테 나아가야 될 어떤 국가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네. 그걸 정치적으로 이제 리드하는 건데 노선이 중요합니다. 80년대 노선은 무엇이었냐면 소위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고 하는 것이었죠. 네. 총노선이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채택했는데 그 좀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붕괴됐어요. 네. 중국도 초급 사회주의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럼 90년대 와서는 뭘 할 것인가? 이 노선도 분명치 않고 그 노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 경제는 다 피폐되고 그래가 또 넘어갔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역시 북한은 아무런 내둘릴 만한 게 없으니까 못했죠. 네. 그런데 김정은이 와가지고는 정말 제 아버지도 정말 너무 개면적어서 어디다 대고 마음대로 총회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못했던 것을 정말 철판 깔고 네. 미사일 발사는 노름 몇 번 하고는 큰 성과가 이전되지 않은 거 보면 아주 제 아비보다는 좀 더 철판을 두텁게 깔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5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한반도 정세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였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강한 유럽의 대도시, 바로 런던입니다.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나와서 화제인데요. 버스 기사 아버지와 재봉사 어머니를 둔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고 흑수저 시장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현지 분위기를 영국 런던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런던입니다. 네. 자, 영국 런던 시장 선거에서 무슬림 이민자 가정 출신인 사디크 칸이 당선됐잖아요. 어제 런던 서더크 대성당에서 취임식을 했다고 하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기독교 전통이 강한 런던에서 말씀대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나왔습니다. 사디크 칸이 57%의 득표율로 보수당의 잭 골드스미스를 꺾고 승리를 한 건데요. 런던 시장은 영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사디크 칸은 세 번째 시장으로 민선 초대 시장인 2000년의 켄 리빙스턴, 2008년의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에 이어 시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칸 시장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정계에 입문을 했고요. 2008년 교통부 차관에 임명됐을 때도 역시 영국 내각에 진출한 첫 번째 무슬림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방 국가 수도에서는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된 거죠. 사디크 칸 신임 런던 시장은 지난 주말 서더크 대성당에서 취임식을 가자 모든 런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런던에서 가장 투명하고 부지런하며 소통을 잘하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사디크 칸의 당선 소식에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의 반응이 많이 뜨거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 인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위터에서 파키스탄 버스 기사의 아들이자 노동의 권리와 인권의 수호자, 이제는 런던 시장
축하합니다. 이렇게 썼고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주택 정책을 같이 논할 파트너가 생겼다고 기뻐했고,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를 방문하길 고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도 런던 시장의 당선에 열렬하게 축하를 했고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칸 당선인에 대한 축하 물결로 넘쳐났는데요. 파키스탄계인 영국의 유명 밴드 원 디렉션의 전 멤버인 자인 말릭도 환영 메시지를 전했고요. 특히 칸 시장의 원래 뿌리인 파키스탄에서는 최초의 무슬림 시장 당선에 크게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키스탄 야당 인민단 대표이자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아들인 빌라왈 부토는 트위터를 통해서 런던 시장으로 선출된 사디크 칸을 축하한다. 파키스탄계 영국인들에게도 이제 긍정적인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세계적으로 많이 뜨거웠군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칸의 당선이 영국판 흑수저 성공 신화다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요? 네, 이번 런던 시장 선거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흑수저 무슬림과 금수저 백인 대결 구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었죠. 70년대생인 칸은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인 시내버스 기사 아버지와 재봉사 어머니 사이에서 8남매 중 5대로 태어났습니다. 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신문 배달은 물론 토요일이나 방학에는 공사판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2005년 총선에 출마해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정계 입문 후 지역사회 지방자치부 차관, 교통부 차관 등 요직을 지냈습니다. 무슬림 출신으로서 최초로 영국 내각에 들어간 칸은 이렇게 노동당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면서 보수당이 차지하고 있던 런던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게 된 거죠. 반면 칸과 경쟁을 펼쳤던 보수당의 골드스미스는 영국에서 유력 정치인과 기업가를 많이 배출한 유대인 명문가에서 태어나 수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세계 굴지 금융 명문가인 로스차일드 가문 출신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요. 문자 그대로 최상위 특권층인 거죠. 특히 골드스미스는 데이빗 캐머런 총리와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 등 집권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부터 계속된 열세를 뒤집는 데 실패하며 고배를 마시게 된 거죠. 네, 정말 상징적인 대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이례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영국이 요즘에 유럽 난민 문제하고 이 브렉시트 논쟁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영국에서 이슬람권 혹은 이슬람, 무슬림들에 대한 평가나 사회적 인식은 어떤가요? 런던은 전체 인구 850만 명 중 35% 정도가 외국 출생자고 네. 순수 영국인은 45% 정도라고 합니다. 2차 대전 이전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단일민족 국가에 가까웠던 영국에서 7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셈이죠. 그중에도 무슬림은 워낙 광범위하게 정착을 해왔기 때문에 영국 사회에서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인데요. 이번 런던 시장 선거에서도 800만 유권자 가운데 100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이 표심을 휩쓴 것이 승리 요인으로 분석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대로 그동안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고 반이민 정서, 심하게는 인종차별 사건도 많이 이어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무슬림 런던 시장 당선이 새로운 화합의 어떤 아이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런던에서 56.8% 압도적인 표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이게 흑수저라는 이유 말고도 이렇게 많은 표를 얻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칸은 서민 출신 후보답게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4년간 동결을 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을 늘려서 집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등 서민들의 민생고를 파고들었습니다. 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은 런던의 주택 문제와 런던에서 내쫓기는 공공주택 거주자들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공주택에서 자라고 낳고 자란 칸의 공약을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죠. 또한 강경 좌파인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는 달리
온건하고 수동적인 성향을 내세워 중도층을 공략했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무슬림이 표심을 휩쓴 것도 승리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레미 코빈, 불화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중도자파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강경파와는 거리를 두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군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영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영국 언론은 어떤 반응입니까? BBC를 비롯해서 주요 언론들이 이번 달 초부터 일제히 이 사건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나 텔레그래프 등 많은 신문들이 이제 래킷 벤키저의 최고 경영자가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사과하다 이런 식으로 크게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고요. 네. 이 회사의 대응이나 한국의 불매 운동 등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피해자 가족들이 영국에도 가서 시위를 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유사한 사건 이런 것의 어떤 대처 방안은 어때요? 글쎄, 영국에서는 일단 많은 시민들이 반응이 이런 사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적은 없어서 네. 어떤 예를 들어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이 많이 공론화가 되면서 한국에 있는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들은 이런 독성 물질에 대해서 미리 정부가 차단을 하고 규제를 했는데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있는데요. 5년이나 지났고 영국 본사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영국하고 좀 관련성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리포터였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